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은비날다님, 말티님, 재벌집 막내 진노끼님 굉장히 많은 분들 와 계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또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해결사 4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분과 함께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장 전략부터 잘 짜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일단 시장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또 올랐지만 은행주들이 굉장히 선방해주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국 증시 거시 불안 요인이 높아서 방어주를 늘려야 한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불안 요인이 높다. 좀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긴 하네요. 배당주를 좀 확대해라 이런 레포트의 내용이었는데 이 레포트 내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태근 이사님, 방어주에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모건스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 이제 9월 말경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 반도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했었고 올해 들어와서 연초에 이제 챗GPT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삼성 하이닉스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뢰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하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바닥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시장의 원초적인 어떤 그 약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파월이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욕하라고 하면 10분 넘게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대가 없어요. 많은 얘기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통계할 수도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올리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쪽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낮 중에 제가 뉴스 하나를 좀 주목을 했는데 어떤 뉴스였냐면은 연준 내 금리 동결 선언 확산이라는 뉴스를 좀 봤는데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오늘 뭘 봤냐면은 요 얘기가 나오고 어제 저녁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온 걸 보고 잤거든요. 보고 자고 아침에 그러면은 금리가 오를 건데 그럼 이 금리에 대해서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금리는 4.84로 올라갔고 지난주 같으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근데 어저께 그렇게 시장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안 빠졌고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연준 내 금리 동결 분위기 확산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확실히 좀 더 드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IT 쪽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반도체를 매수했는데 어딜 매수했느냐? 삼성전자 매수했거든요. 그동안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되게 많이 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했던 반등폭이 좀 작았었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더 강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도체 쪽보다는 시장 인덱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어떤 저는 반증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 외국인의 매수를 봤을 때 그런 연유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바닥에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리포트를 제가 뭘 봤냐면은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제가 좀 말이 길어진데 죄송해요. 좀만 더 할게요. 미국 부동산 상승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시장이 고금리로 가게 되면서 많이 걱정됐던 부분들이 또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업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자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연유가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부동산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업률이란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 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에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더 좋아진다는 소비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리포트 상당히 도움 많이 받았고 좋은데 시장 측면에서는 그래서 의견이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에너지하고 금융주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는 유가 상승으로는 실적 개선. 근데 작년 초반만큼 이렇게 정제 마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낮고요. 은행 업종은 뭐 얘는 배당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배당 얘기 잠시 하셨는데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배당주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은행에 특판 예금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5% 비슷해요. 그 정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건 배당 받고 나면 배당력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주가 다시 원상 복귀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특판 예금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 너무 길겠는데 네. 제 조금만 이제 여기서 끝났고 다른 네. 분들 말 좀 많이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를 볼 바에는 네. 차라리 예금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가치주보다 성장주보다 최근에 가치주가 가치주.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을 뭐 KT, KTNG, KB금융 오. 이렇게 꼽아줬거든요. 그럼 이성웅 이사님 의견은 네.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이제 또 종목들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종목들을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서 시가 배당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녹여보고 지금 성장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지를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통신주 같은 경우는 성장은 좀 답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G의 보안 투자, 그다음에 6G의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캐펙스가 늘고 뭐 실제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또 약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보고만 종목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해서는 시가 배당률의 매력도, 그다음에 여기에 한갈래 같은 경우는 배당 외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여부겠는데요. 뭐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배당 플레이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시가 배당률 5% 중반에 성장 같은 경우도 꺾이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그 외 같은 경우 뭐 은행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 이제 통신주 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KTNG 플레이를 한다든지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주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4.8에서 5%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성장주의 할인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대입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간극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랬을 땐 시장이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 즉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대입해 보면 성장주의 매력도가 더 높기에 굳이 배당주 플레이로 집중하는 건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성장주 섹터 보신다면 앞서서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뭐 IT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떤 섹터를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나 IT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내년에 주도주로 명백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이제 가격 메리트 들어왔기에 2차 전지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쪽을 지금은 찾아봐야 됩니다. 내년 타겟에 플레이할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OLED 같은 쪽이 내년에 주도주군으로 도래를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 이제 시간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지금 드론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한 드론 공격이 있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가 전쟁 수혜주로 좀 엮이면서 급등이 네. 나온 것 같아요. DTNC도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종목들 테마성으로 조금 단기 테마로 바라봐야 될지 좀 투자할 만한지 예병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드론 네. 관련주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이걸 뭐 드론으로 드론으로 딱 보면 네. 단기적인 관점을 봐야죠. 아하. 근데 이제 이걸 UAM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드론이나 그쵸? UAM이나 네. 똑같은데 UAM으로 이래 보면
이건 중장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쟁에서 뭐 하여튼 드론이 많이 사용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이 땅보다는 하늘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다시피 땅은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하늘은 열려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비행기는 대기권, 즉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드론들은 이제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대기권 안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지하도로 다니는 네. 차와 지상으로 다니는 차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보면 드론이 이제 택배를 하는 드론, 그리고 사람을 실어나는 드론, 그리고 뭐 이제 정찰을 하는 드론 다 층층이 아마 나누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UAM 사업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는 중국이 드디어 UAM 기체를 탁 내놨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보니까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기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조금 더 날을 세우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너 진짜 잘 뺏긴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UAM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지금 드론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고 그다음 UAM으로 보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결국은 지금 막 올라가는 때 따라 붙는 게 아니고 네. 조정 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론 관련주에 대한 뭐 다양한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 번 더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전반적으로 전쟁 관련주, 뭐 드론주뿐만 아니라 정유주, 뭐 방산 종목들 많잖아요. 이러한 테마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대체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겸비한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예병훈 대표께서 좀 말씀했던 것들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기업들 쪽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작은 종목군들 위주 혹은 전쟁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유주나 이런 부분은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 있고 또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면 네. 한국석유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았어야 돼요.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근데 실적이 전혀 흐름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가 상승을 해도 크게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즉 대응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